한번 만들어졌던 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가 구구단을 외자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이 7과 6이라는 숫자를 랜덤하게 보여주고요. 그러면 아래창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입력하는 창이 나올 거고 그 값이 맞으면 5가 나올 거고요. 네, 계속 맞게 나오죠. 틀리면 X가 나오는 것을 할 겁니다. (12장) 주요 알고리즘을 한번 볼까요? 구구단을 외자 알고리즘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프라이트는 질문을 하는 이 강아지가 있고요. 스프라이트가 클릭을 했으면 이 강아지가 구구단을 외자라고 2번을 말할 거고요. 생각하는 이라는 그 시간을 주는 블럭을 줄 겁니다. 그리고 구구단 문제를 랜덤하게 낼 거고요. 그리고 정답이면 맞다는 신호를 보내고 정답이 틀리면 오답 신호를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O와 X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O 스프라이트는 신호를 받았을 때 정답이라는 신호를 받았으면 O라는 모양을 줄 것이고 오답 신호를 받았을 때는 X 모양을 보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 블록을 한번 보면요. 이벤트는 기억나십니까?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라는 이벤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신호 보내기는 다른 스프라이트에게 어떤 일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알려줄 때 사용해요. 기존에는 순차적으로 어떤 기본적으로 디폴트하게 나와 있던 이벤트 블럭을 사용을 했는데, 시작 블럭을 사용했지만, 이 신호 보내기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블럭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 신호 보내기를 한 다음에 해당 블럭들은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요 블럭에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문 블럭을 이용을 할 거고, 이번에는 아닐 경우도 있으니까 아닐 때 따로 실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이라는 블럭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은 구구단을 할 거니까 연산 중인 곱셈도 사용을 할 거지만,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구구단에 단수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수를 내가 7이야 2, 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부터 몇까지, 예를 들어서 1단부터 10단까지의 난수 중에서 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난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블럭을 사용을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난수를 다음과 수에 저장을 하고 그 값을 곱셈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스프라이트가 OX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있는 스프라이트도 사용을 해도 되지만 한번 그려도 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이 T가 뭐 텍스트 타이핑 한다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자로 또 X를 해서 글자도 병행해보고 드래그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크기도 한번 드래그를 해서 크기도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 이거는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봐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닫고 다시 시작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백지장에서 내가 막 코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듯이 이 코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한 다음에 다시 코딩을 해보는 것도 이 스크래치 또는 코딩 프로그램 수업 여러분이 실력을 좋게 하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코딩 순서를 천천히 읽어볼게요. 당연히 시작 블럭 있죠. 그죠? 그리고 항상 반복하기 전 우리의 초기값 같은 것들 있었다. 그죠?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자라는 이쪽 동안 말하기. 또 하나 여러분 이 블럭을 보면서 느끼실런지 모르지만 수많은 블럭 중에 쓰는 블럭은 항상 씁니다. 이 블럭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무한 반복 안에, 왜냐면 게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 무한 반복 안에 단을 어떻게 표시한다? 난수로 표시를 할 거고 수를 1부터 9 사이에 난수로 표시를 할 거죠. 자, 이거는 산수죠. 제가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왜 2부터 9야? 뭐 1부터 9야?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구구단을 모르진 않죠. 네, 여하튼 그래서 그 단과 수로 정해야 되니까 뭐 이 2와 9 사이에 있는 어떤 랜덤한 수를 단의 방으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뭘 이용을 한다? 변수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이라는 변수방 하나 만들고 수라는 변수방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곱셈한 연산을 한 정답의 정답방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변수가 전체적으로 몇 개? 3개가 필요할 겁니다. 다음 이제 문장과 문장 그리고 블럭과 블럭을 연결하는 결합하기 블럭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세련되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과 곱하기 수는 뭐지? 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문장을 하나 결합하기 블럭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 거고요. 자, 뭐뭐라고 묻고 기다리기와 쌍으로 같이 사용되는 게 뭐? 대답이죠. 그래서 이 하늘색 라고 묻고 기다리기 뭐뭐라고 묻고 기다리기와 이 대답은 같이 놀아요. 예, 항상 쌍처럼. 그래서 그러면 대답과 입력창에 입력된 값과 지금 정해진 곱셈의 정답이 같으면 이라는 조건문을 걸고요. 그럴 경우는 정답을 뭐뭐라고 말해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신호를 누군가는 받는 애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닐 경우는 오답을 말하게 하고 오답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다음 오답이라는 신호를 보낼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신호를 받는 O와 X가 있겠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 O와 X는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숨기기를 해둔 상태에서 내가 시작 블럭에서 정답이라는 신호를 받았으면 모양 O를 보여주고요. 아니면 모양 2X를 보여줄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그냥 쭉 코딩한 걸 한번 나열해서 이해만 할 수 있어도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블럭 코딩을 하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코딩을 할 때도 이런 순서에서 크게 어긋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백지에서 뭔가 코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한 코딩을 이해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사실은 여러분은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다 같이 프로그램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어 있는 블럭을 어떠한 이 블럭을 가지고도 어떠한 모습의 게임과 어떠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실력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새로 만들기를 해서 저랑 같이 챕터 12장에 있는 구구단을 외자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구구단을 외우자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를 가져와야겠죠. 그 전에 무대와 배경과 스프라이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삭제를 하고요. 네, 그래서 도크
스프라이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고르기 들어가서 또 그래서 저희는 또 2번 교재처럼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 적당한 위치에 그리고 배경은 책보드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경 고르기 그래서 네, 배경을 가져오고 적당한 위치에 다음으로 이제 정답과 오답을 표현하는 스프라이트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기를 해서 자, 그리기에서 모양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채우기 색을 파란색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색을 파란색으로 또는 여기서 색상을 바꾸면 되겠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바꿨고요. 변경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저처럼 O라고 글을 써준 뒤에 이제 T를 누른 다음에 그죠? 그러면 깜빡깜빡 타이핑이 되죠. 그래서 제가 O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 툴을 가지고요. 이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해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잡고 이렇게 손모양 넣으면 중간에 네. 당연히 이런 모양 뭘까요? 회전이 되겠죠? 네, 이렇게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십니까? 그래서 오가 나오는 게 보이고 무대상에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중간을 잡고 한번 너무 크면 그러니까요. 네, 대충 사이즈를 한번 제가 맞춰줘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중앙을 맞춰 자리를 잘 조절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양에 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복사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양 2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모양이 5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모양을 O 대신에 X로 변경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다시 다른 글을 작성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 그리고 색상은 붉은색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O도 잠시 제가 O를 소문자로 한 것 같아서 대문자로 좀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동 툴 가지고 네, 이렇게 OX 모양을 하나하나씩 만들도록 했고요. 다음은 자 이렇게 보면 스프라이트가 여기에 추가된 게 확인이 됩니다. 일단 먼저 O 쪽에 클릭을 한 다음에요. 여기 모양에 보시면 여기서 보이기 안 보이기가 있죠. 그래서 숨기기를 한 상태로 놔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나중에 신호를 받으면 둘 중에 모양 1이 나오든지 모양 2가 나오든지 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아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알고리즘은 여러분 아까도 했듯이 첫 번째 구구단을 외자라고 2번 말을 할 거고요. 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열 거고 구구단 문제를 내기도 할 거고 정답이 맞으면 정답 신호 보내고 정답이 틀리면 오답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강아지도 도구 2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모양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모양이 하나, 둘, A, B, C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모양을 C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래서 궁금한 얼굴인 것처럼. 그죠? 요 적당한 위치를 제가 잡아 주었고요. 그래서 C를 선택한 상태에서 코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 클릭했을 때 시작 코딩을 시작을 하고요. 다음은
형태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처럼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를 2초 동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구단을 외웠으면 이렇게 말을 했으면 각각의 입력된 값을 넣을 수 있는 변수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일단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자, 변수에 들어가서 변수 만들기. 그래서 이번에는 단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확인. 또 하나 변수 만들고 이번에는 수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변수 만들기 해서 정답이라는 변수가 또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스크립트에서는 이번 장에서는 단수 정답 이렇게 변수를 3개를 만들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정답 변수는요, 사용자의 대답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구구단 결과를 저장해두는 변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나의 변수를 정하기라는 블럭을 가져와서요. 0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수 중에 어떤 것 단을 0으로 정하고요. 또 하나 다시 뭐뭐로 정하기 해서 단을 수를 또 뭐뭐로 정하기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단을 1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을 2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수를 3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저희가? 아무도 모르게 난수를 사용해서 랜덤 함수가 나오게끔 하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수를 무작위로 문제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블럭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무작위 수 블럭을 2부터 9까지 변경하여 다음 변수 정하기에 결합해 줄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 변수 어디 있을까요? 난수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연산에 있죠. 그래서 보시면 1부터 14의 난수를 이렇게 들고 와서 자 단은 일단 이게 안 하겠죠. 그래서 2단부터 할 거니까 2단부터 9단까지 그래서 이 난수를 중에 한 수가 뭐뭐로 정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2와 9 사이에 어떤 수가 몇 단이 나오겠죠? 7단이 될 수 있고 이 수가 어디로 들어간다? 쏙 단이라는 변수방으로 정하장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수는요. 1부터 그 다음에 9까지 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수가 난수가 수라는 변수방에 쏙 하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강아지가 문제를 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내기 전에 한번 생각하게끔 시간을 줄까요? 그래서 형태 들어가서 음을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음을 2초 동안 생각하기 라는 블럭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2초인데 여러분 구구단 실력이 좋으니까 1초 동안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가능하겠죠, 여러분? 자, 다음은 몇 곱하기 몇은 이라는 이제 질문하는 문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기라는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결합해서 질문을 할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연결하기 블럭. 연산에 들어가면 있지요. 그래서 뭐와 뭐와 결합하기.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 변수 그래서 단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뭐가 나오니까 한 번 더 변수 결합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x를 섞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변수 뭐가 될까요? 수라는 변수를 가져오면 되겠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는이라는 거여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결합하기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그죠? 연산에서 결합하기. 그래서 다시 수를 좀 빼고요. 그래서 는. 자, 이렇게 하면 문장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와 9 사이에 어떤 수가 3이면 3 곱하기 2는 이라고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그 답을 입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죠? 그게 네, 여러분. 뭐뭐를 묻고 기다리는 게 있었죠. 그거는 답과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감지에 가시면 그죠? 뭐뭐라고 묻고 기다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블럭을 이용을 해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뭐뭐라고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 되는지. 플레이를 하면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생각을 했고 난수가 나온 거야. 보시면 여기까지 9 곱하기 4라는 게 제가 지금 이거를 결합하기로 만들어진 질문이고 라고 물었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입력창이 나온 거죠. 그리고 변수방을 보니까 다는 랜덤한 수 중에 난수 9가 나왔고 그리고 수 중에 난수 4가 수라는 변수 중에 방에 들어갔어요. 아직 당연히 정답은 저희가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네,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정답과 오답을 판단하도록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기다리기 다음에 입력한 값인 대답이 정답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연산은 이전에 변수에 이제 정답을 정하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답은 어떤 걸로 정해야겠죠? 연산의 어떤 값이겠죠? 그래서 그 연산 중에 곱하기 연산일 거예요. 이 곱하기 한 값이 정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수가 여기 들어가야겠죠? 네, 변수에 있는 담과 수가. 그래서 이 곱하기 9로 한 어떤 값이, 계산된 값이 이 정답이라는 변수로 들어갈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이것을 당연히 저 위에 블록을 해야 순차적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정답에 단수 곱한 값이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다음 이제 그러면 이 정답과 대답한 여기에 질문에 대답한 값을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건문을 가지고 또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만약 뭐뭐라면 또는 아니라면 블럭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 어떻게 되는 거죠? 비교 연산자 중에 비교 연산자를 가져와서 그 중에 등호돼 있는 걸로 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한 값과 감지에 있는 여러분의 대답한 값과 변수에 들어가 있는 정답이 같다면 정답인 거죠. 정답과 대답이 같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행동을 적으면 되겠죠. 같다면 우선 정답이라고 말하기 할 거예요. 그래서 형태 들어가셔서 안녕 말하기. 여기에다 안녕 대신에 정답이라고 외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복사를 해서 네, 아닐 경우는 틀렸어요 또는 오답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 그러면 정답과 오답은 나올 거고, 자, 이렇게 정답하고 오답을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말하고 나서 정답이었으면 O나 X를 표시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야겠죠. 그래서 신호 보내기. 그래서 이벤트에 가시면 여기 밑에 보면 신호를 보내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벤트 안에 메시지를 신호 보내기를 정답 말한 다음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신호 보내기에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 작성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도 정답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할 거고요. 확인 되셨습니까? 다음 마찬가지로 또 복사를 해서 오답 밑에다가는 자, 새로운 메시지 또 만들어서 이번에는 오답이라는 신호를 보낼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또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구구단을 외자. 자, 여기까지 얘는 변수의 각각을 연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계산된 거. 자,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16이라고 하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대답과 16이 같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말했고, 보이진 않지만 정답 신호를 보냈어요. 네,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 구구단을 외자 랜드만수가 또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제가 35라고 틀린 답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이라고 나왔고요. 오답이라는 신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보내졌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답, 오답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드가 잘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코딩이 어떻게 된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무한반복 기억나십니까? 제어에 들어가서 무한반복하기 블럭을 가지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끼워 봅니다. 이렇게 보시죠? 항상 위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위쪽으로 끼워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전체로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계속 낼 수 있도록 반복하기를 끼워서 코드를 전체적으로 완성을 해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칠판에 이제 정답과 오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정답, 오답, 스프라이트를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프라이트 OX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 O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시작 블럭을 이용을 해서 이벤트에 자, 이전에 시작 블럭에 OX를 OX에 정답일 때는 정답 신호를 보내기를 해놨고요. 오답 신호일 때는 오답 신호를 보내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정답 신호를 보내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신호를 받았을 때 정답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모양을 O가 여기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형태에 가시면 자, 모양을 뭐로 바꾼다? 모양을 1번으로 바뀐다. 그리고 안 보이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보이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면 보이기가 자, 모양의 보이기가 이제 여기 밑에 있네요. 보이기. 그리고
2초 동안 보였다가 다시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어, 뭔가를 기다리게 해주는 건 제어죠. 그죠? 그래서 2초 동안 기다리고 다시 형태에 들어가서 숨기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정답 5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다. 그죠?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오른쪽 놔두고 오답 신호를 받았을 때는 모양을 X도는 모양 2로 나오게 바꾸고요. 바꾸고 그 다음에 역시 보이게 하고 2초 기다리고 숨기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모양을 결국에는 보였다가 숨겨 보였다가 숨기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제가 시작 블럭이 있으면 저 초기값, 그러니까 반복문이 있을 때 항상 위에 초기값을 해주고 반복문한테 조건문이 들어가고, 그 전에 1년에 반복되는 블럭들이 쌓이고 조건문이 있고 나머지 결과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반복문이 있을 때 항상 위쪽에 초기값을 설정해 주는 것, 이것을 1년에 이게 법칙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순서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알고리즘을 할 때는 초기값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여하튼 플레이가 되고 있을 때는,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이 블럭들이 숨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형태가 숨기기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된 상태라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숫자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5일은 5인데 저도 똑같이 5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9구단을 외자. 네. 네. 이게 정답 OX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54. 예. 뭔가 순서가 안 맞다. 그죠? 제가 틀린 것도 여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OX가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9구단을 외자해서 1년에 여기 있는 반복문은 무한 반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호 보내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수정을 해줘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일단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신호 보내고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별개로 스프라이트 OX에서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응을 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무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신호 보내기에 보내고 기다리기 블럭으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기 봅시다. 이벤트에 가서 뭐뭐 신호를 보내고 그냥 보내기가 아니라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정답을 말하고요. 그리고 정답 신호를 보내고 일단은 기다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냥 신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보내고 기다려 줘야겠죠. 그래서 오답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9일은 9라고 놓고 자, 그러면 저는 53, 15라고 하면 정답하고 기다려주죠. 그죠? 또 9구단을 외자 해놓고 제가 오답을 치면 이렇게 X. 그래서 신호를 보내고 약간의 답을 가고 나서 OX가 보이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다.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라고 했을 때 다시 X하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자, 이처럼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는요. 이 신호가 받은 곳 알고리즘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려주는 그러한 블럭입니다. 따라서 정답 오답 스프라이트의 알고리즘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서야
9구단을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오답 알고리즘에 그렇다면 한 2초 기다리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한 2초 정도 기다렸다가 그렇게 9구단을 외자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 2초 동안 기다리니까. 자, 되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았으니까. 네. 간단하지만 이렇게 해서 9구단을 외우자 게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